오늘은 단순히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올려보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의 이제 마진을 좀 설정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컴퓨터에 PC 카카오톡을 들어가실 수 있으신 분은요, 지금 컴퓨터에 PC 카톡을 잠시 들어가 주실래요? 자, 지금부터 마진 계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표는 마켓별 수수료를 좀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다른 몰들에도 이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각각의 마켓에 대한 수수료들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일단 가장 좀 비싼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13% 정도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13%로 이렇게 적어 두었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결제 수단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적혀져 있는 수수료는 그 안에서 드는 수수료 중에 좀 비싼 수수료로, 그러니까는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들을 적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 우리가 면세인 경우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과세 상품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10%,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기준 보시고 종합소득세랑 그리고 CS에 대한 충당금, 서비스 반품에 대한 비용까지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얘가 꼭 5%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보면은 간혹 들어 반품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품들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녹여서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를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몰들에서 소싱을 하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주문이 진짜 들어온다면 그 몰을 찾느라고 헤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품명에 해당하는 사이트 주소를 찾아가서 바로 우리가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트 주소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도매처가 어디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상품명은 이곳에 넣을 거고요. 마진 가격 정하기라는 것은 지금 요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식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메모를 넣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진 가격 정하기라고 적어 놓은 이 부분은 이 지금 계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간단하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런 기준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 공식은 그냥 구입원가에다 1.7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 가격을 구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판매가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판매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결제하게 될 금액을 여기다 적게 되는 거고, 고객 배송비라는 건 실제 우리가 판매가에 배송비까지 들게 할 거면 여기 배송비를 적게 되겠고, 무료 배송의 경우는 0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구입 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의 원가가 구입 원가가 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도매국에서 상품 한 개를 소싱을 해서 올릴 건데요. 그때 보시면 원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입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맞추시고 수수료는 그에 맞는 퍼센티지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불 배송비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도매국에서 상품을 소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구입할 때 배송비가 드는 가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장 부자재의 경우는 뭐냐면 위탁 판매의 경우는 우리가 따로 포장을 하거나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0으로 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실제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박스 값이라든지 뽁뽁이 값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태웠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에 들어가는 금액 정도를 기타로 넣는데요. 이 금액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금액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얘를 이제 광고를 태운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물건 하나에 가격으로 매길 것인지 대략적인 금액을 기타에다 적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기타에 0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자, 수수료는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판매가랑 고객 배송비에 각각의 이 수수료만큼이 곱해져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다 라고 한다면 판매처가 스마트 스토어일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퍼센티지를 6% 정도를 수수료를 매기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수수료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건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수정하면은 여기 값이 알아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그죠? 자, 부가세는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계산이 됐네요.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돼서 보일 텐데요. 이 G19셀은 판매가, 그리고 H19셀은 고객 배송비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금액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송비랑 판매가를 같이 더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판매가 따로 배송비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겨도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세금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랑 고객 배송비를 더한 값에 구입원가, 지불 배송비, 부자재, 기타, 그리고 수수료까지를 원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 원가를 뺀 값에 곱하기 KO가 부가세, 부가세 10%를 해가지고 계산한 가격이 이렇게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마진은 매입에서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가, 고객 배송비를 더한 값에 구입 원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배송비, 부자재나 기타, 그리고 수수료나 부가세, 나갈 돈들을 빼서 마진을, 기본 마진을 구해 놓았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만약에 1200 이하라면 6%, 1200에서 4800 이하라면은 15% 정도의 소득세가 들어갈 건데요. 그거를 현재는 1200 이하로 해서 6%로 소득세를 잡아두었고요. CS 금액은 CS 충당금으로 충당금 조의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딱 잡히는 금액은 아니고, 일단은 혹시라도 반품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CS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고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마진이라고 한다면 그냥 판매가에서 구입원가를 뺀 가격을 단순 마진을 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진율은 계산이 된 게 판매가에서 단순 마진을 나누어서 계산을 했을 때 대략적인 마진이 어느 정도가 난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죠. 최종 마진의 경우는 기본의 마진에서 소득세랑 CS 금액을 빼서 구한 게 최종 마진이고, 역시 퍼센티지로 구해놓은 게 최종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표를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파란색 영역만 우리가 고치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각각의 합이에요. 여기 적혀져 있는 판매값, 배송비 합들이 적혀지게 해놓은 거고, 그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월 매출이나 단순 마진, 순마진이 나오게 적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도매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이 마진 엑셀표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까지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표는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일단 도매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매국에는 잠시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매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도매 사이트 중에서도 사실은 그냥 일반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이트인 도매국을 우리가 예로 보게 되는데요. 이 도매국 같은 경우는 도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상품을 여러 개를 사서 우리가 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이 들어올 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원래 도매국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 도매국 안에서 내용들, 상품들을 보시다 보면은 하나짜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상품을 올려보는 걸로 일단 좀 제약은 되겠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볼 거고요. 실제 이제 사업자를 내서 만약에 가입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도매매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도매매는 도매국의 패밀리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위탁 판매는 도매매에서 이루어지는데 상품 한 개 한 개를 주문을 해서 상품 한 개 한 개를 그냥 바로 배송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이 도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낙가마라는 거는 뭐냐면 덤핑 재고를 처분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 올려져 있는 상품들 중에 이건 좀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상품이 있다면 덤핑 상품을 한꺼번에 사서 그 상품을 우리가 몰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낙가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매국, 도매매, 그리고 낙가마라는 이런 패밀리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도매국을 현재는 활용을 해볼 거예요. 이 도매국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여기다 검색을 해서 찾게 되면은 해당 상품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품을 팔 거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커피 믹스를 팔겠다 라고 하면은 커피 믹스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커피 믹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상품 중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골라서 판매를 하는 게 실제 도매국에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최소 몇 개 이상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매 사이트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이제 몇 개 이상 사서 주문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배송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낱개 구매가 가능한 것들 중에 골라서 우리는 쇼핑몰에 올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명을 직접 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밑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실 때 인기 100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기 100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도매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1위부터 100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패션 잡화 화장품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의류나 언더웨어, 출산, 유아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인기 상품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여기서 이제 소싱해서 하나 올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은 연습이니까 크게 생각하실 건 없겠지만 일단 도매국에 보시면 최소 몇 개 이상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그냥 올리셔도 되지만 저희 간혹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만약 우리가 최소 4개짜리를 쇼핑몰에 올려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4개짜리를 4개를 한꺼번에 파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만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 상품들을 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품을 고르실 때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배송이 돼도 상관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최소 단위가 1개짜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약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캡 유아동 어린이 모자 같은 경우 최소 단위가 1개라고 돼 있네요. 요 키즈몰의 DIY 플라워 가든 요것도 최소 단위가 1개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이번에 한번 소싱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상세 설명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얘는 사용 허용이라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 상품을 한번 소싱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상품을 고르셔도 되고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상품 한 개를 골라서
일단은 사진을 저장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상품을 만약 고르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하셔야 되는 건 사진을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썸네일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 폴더 있었죠? 여기 안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구분을 해 놓을게요. 폴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어린이 모자 2. 저는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뭐 어린이 모자 .jpg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상세 페이지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상세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거는 통으로 저장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이 판매자가 어떻게 올렸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상세 페이지가 통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한 번만 저장을 했고, 만약에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여러 개를 이제 따로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래서 저희 사이트 주소 있는 데다 따닥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줄게요. 날짜는 4월 20일, 도매처는 도매국, 상품명은 일단 여기 있는 이 상품명을 그대로 마우스로 끌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그러고 여기 상품명 있는 데다가 컨트롤 V로 붙이고 엔터. 가격대가 아까 얼마였나 봤더니 얘는 5,900원이래요. 그리고 배송비가 얼마가 드나도 확인을 할게요. 구매하기를 눌러보시면 배송비가 얼마인지 보이겠죠? 3,000원이네요. 그러면 5,900원, 3,000원. 여기 구입원가에 5,900원, 지불 배송비는 3,000원.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에 팔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6%. 이렇게를 적어보시면 여기 구입원가의 1.7배 한 가격이 1030원이다 라고 마진 가격이 대략 나왔어요. 이거는 임의로 설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꼭 설정해라가 아니라 그냥 이 가격과 좀 비슷하게 그냥 기준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판매가에다가는 내가 실제 판매할 가격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를 12,000원 정도에 팔고 싶어요. 배송비는 우리가 여기 도매입국에서 지불하는 배송비인 3,000원을 그대로 적는다면 실제 대략적인 마진으로 남는 건 32% 정도가 마진이 남네요. 만약에 나는 배송비를 0원으로 해서 판매가에다가 섞어서 넣겠다라고 한다면 마진은 대략적으로 한 11.8% 정도의 마진이 되겠네요. 근데 이 마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CS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가세도 원래 이제 간이 사업자라면 10%가 아니라 1% 정도 뛰기 때문에 최종 마진은 더 많이 남는 구조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한번 설정해서 한번 마진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판매가를 12,000원, 고객 배송비를 0원 이렇게 해서 배송비가 들지 않게 무료 배송으로 한번 올려봐 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세팅해서 가격이랑 설정해 보시고요. 요거까지 된 거 확인하고 나서 상품 올리는 걸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로그인해서 띄워주시고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링크를 눌러서 그냥 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쇼핑에서 흑마늘을 쳐서 5번째 페이지 있는 5번째 지금 흑마늘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샀구나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마늘이라는 키워드에서 얘가 그만큼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상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넣고 나서 시간 좀 걸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래도 오래 걸린 건 아니죠. 한 10분 걸렸나요? 10분 안쪽으로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넣어놓고 순위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4월 25일 날 165위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더 많이 잘 팔리다 보면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위로 올라가나 이런 게 여기 체크가 돼서 그래프로 보여지기도 하니까 한번 재미삼아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위까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1000위 안에 못 들어간다면 이제 키워드를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얘는 그럼 이 정도 보고 다시 원래 하려던 대로 바로 갈게요. 자, 카테고리입니다. 아까 제가 소싱한 상품은요, 아이 모자를 소싱을 했어요. 그쵸? 이 중캡 유아 아동 어린이 메쉬 공룡 모자 요거를 이제 소싱을 했는데 이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찾아봐야겠네요. 물론 이때도 내가 원래 정석인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어린이 모자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쇼핑에 가보면 이 키워드가 출산 육아에 유아동 모자에 모자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는 카테고리를 모자 이렇게 치면 여기 쫙 뜨는 모자 중에서 해당하는 모자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이제 모자가 약간 번거지다. 그럼 번거지 모자에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넣게 되면은 실제로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카테고리들은요. 어린이 모자라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키워드를 쳤을 때 이 키워드로 친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가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린이 모자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아까 모자 키워드 중에 뭐가 있었더라? 예를 들어 뭐 귀다리 모자 또는 방울토 모자 또는 사파리 모자 뭐 이런 데다가 넣었을 때는요. 뭐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골프 자파 모자도 있고 신생아 모자도 있고 근데 이런 데다가 넣으면은 뜨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고객이 쳤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가 어느 카테고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넣어야 그래도 검색 노출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안 그러면 아예 뜨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춰주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걸 고르니까 저는 어린이 제품 인증 카테고리래요. 그래서 어린이 제품 인증을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확인.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을 지어볼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란다. 도매국에서 가져온 상품명은 엄청 길어요. 예, 뭐 준캡, 유아, 아동, 어린이, 메쉬, 공룡, 유니콘, 번거지, 모자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긴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어린이 모자라고 이렇게 쳐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키워드들은 쇼핑 연관 키워드에 있을 거예요.
어린이 모자, 주니어 모자, 아기 버킷햇, 아동 번거지 모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대요. 그럼 여기에서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거를 가져오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판다링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검색 툴들 배웠었으니까 그런 데서 키워드를 더 뽑아서 쓰셔도 돼요.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땐 이 연관 키워드와 그리고 이미 상위 노출되어 있는 얘네들 있죠. 여기서 쓸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여기서 쓸만한 키워드를 가져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뭐 보면은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키워드를 뽑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성적으로 뽑으시면 물론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하기에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의 연관 키워드들 중에 필요한 키워드 몇 개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위 이미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이 키워드가 맞기 때문에 잘 노출이 된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쓸만하신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어볼게요. 지금 제 모자가 버킷햇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기 버킷햇, 주니어 모자, 주니어 버킷햇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름 모자도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름 모자를 찾은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준캡이라는 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아, 아동, 어린이 여기 다 해당이 될까? 이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봐야 알겠죠. 이 상품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될지 한번 보면은 이 애가 어린이 같아요? 정말요? 내가 볼 땐 어린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어린이는 빼야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찍은 어떤 사용 연령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사용 연령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모자를 파시는 분들은 이 정도 둘레 크기면은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 아이들이 좀 쓰겠구나까지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어린이를 키운 입장이라면 대략 알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 잡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어린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린이는 빼요. 어린이 빼고 뭐 유아도 빼면 될 것 같아요. 아동 해서 쓰고 메쉬는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메쉬랑 메쉬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적었냐면 메쉬랑 메쉬를 이렇게 어이자, 아이자가 다른 키워드로 보일 거예요. 근데 메쉬라고 치는 사람도 있고 메쉬라고 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 여름 모자로 정리할게요. 저걸 뭐 봄, 여름, 가을 다 쓸 것 같진 않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나중에 키워드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4월이니까 메쉬니까 이제 여름 모자 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거지 모자라는 걸 내가 가져오고 싶다면 번거지 모자를 앞쪽으로 키워드를 뽑아도 괜찮겠죠. 이렇게 새싹 번거지 제가 새싹이 있었나요? 한번 볼게요. 새싹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럼 새싹은 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막 별의별 키워드를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뭐 주니어도 넣고 싶으면 주니어도 하나 집어넣을게요. 유아까지는 넣고 싶으면 유아도 넣어도 될 것 같고 유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유아라고 하죠? 대략 저기 보면 한 서너 살 아동 같기는 해서 유아 아동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이름을 지을게요.
아동 여름 모자 뭐 이렇게. 자, 어쨌든 복사를 해서 이 이름대로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 문제 없대요. 그럼 확인. 판매가는 아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한 판매가 저는 12,000원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고 15,000원으로 할게요. 15,000원을 넣어서 예를 들어 할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보죠. 3,000원 할인하면 12,000원 되잖아요. 그리고 재고 수량은 어차피 옵션을 설정할 거라면 따로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직접 입력을 받을 거고요. 옵션명은 도매국에서는 뭐를 줬냐면 그냥 모델 색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저는 색상이라고 적을게요. 오렌지, 핑크,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색상 오렌지, 핑크, 화이트, 네이비. 요 사이의 옵션 값들은 쉼표를 해서 구분을 지어요. 그러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눠져요. 자, 이 도매국의 상품 보니까 지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품절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고 수량은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개수만큼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재고를 가지고도 재고 수량이 보이는 경우는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렌지가 뭐 잘 팔린다 라고 꾸미고 싶으면 재고 수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몇 개 남았다 뭐 또는 10 몇 개 남았다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가 이제 품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구매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안 보여요. 재고 수량이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주시면 돼요. 옵션가가 0이라고 붙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가격을 12,000원에 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옵션가는 0인 게 12,000원이라는 거고, 만약에 오렌지의 옵션가를 제가 1,000원을 붙이면 오렌지 색상은 옵션가를 1,000원 붙여서 13,000원에 팔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옵션가가 그래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옵션까지 질문을 좀 봤고요. 특별히 질문 없으면 이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내 사진. 그래서 우리 스토어에 바탕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스토어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 두신 게 있죠. 들어가서 해당 사진을 가져오시면 돼요. 사실 이 사진을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 원래 재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은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오늘은 그냥 올릴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넣을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 사진을 9장이나 뭐 상세 사진에서 원하시는 사진들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처음 이제 연습하시는 거니까 우리 추가 이미지는 넣지 않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표 이미지도 다시 재편집을 하고 추가 이미지도 더 만들어서 더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대로 올릴게요. 자, 밑에 상세 설명입니다.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눌러 들어갈까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을 좀 적을 건데요. 제가 인용구 정도를 살짝 넣어서 글을 적을게요. 이 제품 이름이 유아 번거지 모자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져다가 스토어 부분에 적어서 이렇게 꾸며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기왕이면은 내 상품을 보게 될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 또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좀 설득을 끌어올리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 밑에다가 사진을 그냥 붙일게요. 내 사진. 그래서 상세 페이지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올리는 연습만 해보는 거라 그대로 올리지만 나중에는 이 상세 페이지도 사진을 잘라서 내가 필요한 사진만 쓰거나 아니면 재편집을 해서 순서를 바꿔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좀 가공을 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도매국에 우리 상품을 저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을 가져다 올렸을 거거든요. 그럼 다 똑같은 상세 페이지면 어쩔까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달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최저가로 팔지 않기 위해 약간의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는 어쨌든 편집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짜로 처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고요. 다음 올릴 때는 사진을 뭐 잘라서 추가 이미지를 만들건 이런 것들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섞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등록.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까지를 넣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자,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원산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모델명이나 브랜드, 제조사가 있는 경우는 채워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상품에 들어가서 모델명이나 제조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없어요. 그죠? 준팩토리가 이제 공급사 명은 있는데 모델명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진 않고요. 상호는 준팩토리라고 있어서 이걸 적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올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조국은 중국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모델명이나 브랜드가 특별히는 없는 것 같죠? 그럼 브랜드 같은 경우 아까 준팩토리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브랜드나 제조사를 우리 몰 이름으로 그냥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비워두셔도 돼요. 자, 모자 성별 공룡이죠.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연령대는 제가 볼 때 저 아기는 일단 3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3, 4, 5, 6까지를 주죠. 7세 이상까지 머리가 작으면 될까요? 타겟 연령 키즈 또는 주니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종류는 없네요. 기타 밴드 형태 있으시면 고르고 모르면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KC 인증 사항 없었죠? 그럼 없음으로 해서 둘까요? 자, 여기 혹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으면 되겠지만 KC 인증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증 정보가 있어요. 어린이 제품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인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증 있음,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인증 으로 넣을게요. 소재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가요? 소재.
소재요? 소재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없으면 여길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워두셔도 돼요. 원산지는 수입산, 아시아, 중국이네요. 수입산은 준팩토리라고 적을게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상품군이 모자 쪽인데 모자 있네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면은 상품 상세 참조가 자동으로 적힐 거예요. 아는 게 있으면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모르면 그냥 상품 상세 참조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에 있는 게 있으면 채우시고요. 없으면 비워두셔도 돼요. 자, 배송인데 저는 이 상품을 무료 배송할 거기 때문에 상품별 배송비를 무료로 두었고요. 왜 이 무료 배송으로 했냐면 배송비가 드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보다 배송비가 안 되는 무료 배송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고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배송비를 무료로 해가지고 무료 배송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무료 배송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적었고요. 이거는 편의대로 여러분들이 정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교환에 대한 것도요. 지금 기본 반품상 한진택배 되어 있고 이게 무료 배송으로 넣기 때문에 어차피 왕복 배송비 6,000원이 청구가 될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AS 특이사항은 저번에 입력한 대로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추가 상품 따로 설정 안 할 거니까 설정 안 함. 구매 혜택 조건도 설정하실 분들은 넣겠지만 지금 저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검색 설정이라는 부분에 태그를 넣을 차례인데요. 태그 직접 입력을 누르고 여기다가 태그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쉬 모자는 카테고리 브랜드 판매처 명으로 있나봐요. 그러면은 여름 모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적어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면은 아동 메시모자는 없대요. 그럼 얘는 여기서 빼고 이렇게 검색에 적용되지 않는 거는 메타 디스크립션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메타 디스크립션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판매자 코드에 상품 코드는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구별을 해서 볼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는 사항이라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적어서 식별 코드를 넣고요. 저장하기 하시면 되겠죠? 인증.
캐시 인증 없음을 해서 여기서 고를까요? 택배사 정보 빠졌네요. 모델명을 넣어라 라고 해서 모델명이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캐시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요. 이런 거는 지금 판매차에게 물어봐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데 이제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구매 전에 이제 판매자에게 물어보면은 더 정확한 캐시 인증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정보를 넣으시면 제일 정확할 거고 지금은 그렇게 넣기에는 상품 정보가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수입사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중국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자, 일단은 모델명이 딱히 없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장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상품을 올렸어요. 그럼 오렌지를 찾는 사람, 뭐 핑크를 찾는 사람 이렇게 주문을 해서 구매를 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상품 정보에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집어넣은 게 여기 국가 인증 들어온 거 확인되시고요. 자, 상품 한번 이렇게 다 올려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매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19,500원에 올렸으면 우리 몰에는 예를 들어 뭐 25,000원, 2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격대가 있게 올렸겠죠. 그래서 만약 주문이 일어났다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쇼핑몰 상호를 적고 배송지도 그냥 소비자 그 주문 들어온 사람명, 그 다음 수령지 주소 주문 들어온 사람의 주소, 그 다음 휴대전화 전화번호 적어서 저장해서 보내면 여기서 바로 우리 몰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래도 더 나은 거는 사실은 이런 도매매를 거치는 것들이 일단 우리가 뭐 한 개 팔아야 되나 두 개 팔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도매국이나 도매매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땐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매국에서 연습하시다가 사업자 나면 이제 도매매나 다른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그런 다른 사이트들도 활용하시면 아마 좀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도매 사이트들은 엄청 많아요. 몇 개를 여는 거니? 이런 식으로 도매국, 온채널, 오너클랜, 뭐 셀러즈, 시장인 도매창고 등등의 엄청 많은 도매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위탁 판매몰들도 많고 각각의 그 카테고리들도 되게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입점을 하려면 다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써볼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도매국에서 소싱을 해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내셨을 때는 저런 몰들에서도 이제 들어가셔서 내가 좀 괜찮은 상품들을 찾아서 소싱해서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도매처가 어디서 사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적어 놓는 란을 좀 만들어 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놓게 되면 주문이 일어났을 때도 어디서 주문이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특히나 제가 스토어에다가 아까 도매국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어디 뜨냐면 상품 조회 수정에서 일단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매국에서 산 거는 이렇게 상품 코드에 도매국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그럼 이건 도매국에서 샀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서 우리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우리 들어가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 같이 굉장히 많은 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죠? 네, 그럼 한참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 코드를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품 코드는 구매자들에게 노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내 관리용 코드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